안녕하세요. 작가 소개하는 여자 작소녀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문학의 황금기를 이끈 두 인물 중 하나이자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작가는 마하트마 간디와 편지를 주고받은 철학가이기도 했으며 자신의 인생을 통해 신념을 증명해 보이고자 한 종교인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작가는 자신의 인생과 작품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에 오늘 영상을 잘 봐주시면 앞으로 이 작가의 작품을 읽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네요. 인간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고뇌했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삶과 문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19세기 러시아로 다시 떠나봅시다. 웃지 마세요. 바로 저처럼요. 레프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는 1828년 8월 28일 러시아 남부 툴랴 근교의 영지 야시아나 폴리아나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니콜라이 일리치 톨스토이 백작은 파산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정략 결혼을 한 사람이었죠. 어머니 마리아 볼콘스키는 남편보다 더 저명하고 부유한 귀족의 외동딸로 그녀 가문의 영지였던 야시아나 폴리아나는 이후 톨스토이의 고향이자 분신이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톨스토이의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고 톨스토이 가문의 5남매는 친척집에서 성장하게 되죠. 넷째인 톨스토이는 16세 때인 1844년에 카잔 대학에 입학했지만 불과 3년 만에 공부를 포기합니다. 곧이어 그는 부모의 유산 가운데 자신의 몫이 된 야시아나 폴리아나로 돌아갑니다. 영지에서 농노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계몽 실험을 벌이던 톨스토이는 1848년에 다시 고향을 떠납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그는 방탕한 생활에 빠져서 빚을 많이 지게 되죠. 결국 1855년에는 도박 빚 때문에 야시아나 폴리아나의 저택을 매각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톨스토이는 이상주의자인 동시에 쾌락주의자였습니다. 특히 성욕과 도박의 유혹 앞에 무방비 상태였으며 쾌락에 굴복한 직후에는 처절한 환멸이 몰려와서 자괴감을 더해주는 일종의 악순환까지 벌어졌죠. 이러한 모순적인 자기분열은 작가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작품과 사상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1851년에 톨스토이는 군인이었던 형 니콜라이의 뒤를 따라 카프카스로 가서 육군 장교로 입대하고 체첸 공격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그는 자전소설인 유년시절을 발표해서 문단의 주목을 받죠. 1854년에는 크림 전쟁에서 세바스토폴 방어전에 참전했고 3년 후 전역했습니다. 이듬해에 톨스토이는 유럽의 여러 지역을 여행했으며 1858년에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 농민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열기도 했습니다. 유년 시절에 대한 회상과 주인공의 내적 변화가 섬세하게 표현된 이 작품으로 톨스토이는 당시 문단의 주목을 받으며 작가로서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딥니다. 소설은 주인공 니콜렌카가 가정교사인 카를 이바느이치, 어머니, 누이 등과 보냈던 시골에서의 행복했던 시절과 아버지의 뜻에 따라 교육을 위해 모스크바의 외할머니 댁으로 가며 그곳에서 겪게 되는 여러 에피소드들로 구성되어 있죠.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우리들이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을 다시 환기시켜주는 듯해 많은 여운을 남깁니다. 국내에는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이라는 이름으로 톨스토이의 삶 전반과 관련된 소설로 나와 있기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862년에 34세의 톨스토이는 지인의 딸인 18살의 소피아 안드레예브나 이실레네프와 결혼합니다. 그녀는 훗날 남편을 대신하여 영지를 관리하고 원고를 정리하는 등 내조에 힘을 쏟았지만 한편으로는 신혼 초기부터 남편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성격을 알고는 충격과 혐오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비록 8남매나 낳고 반세기 가까이 해로하긴 했지만 사실 두 사람은 성격부터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이상주의자였다면 부인은 현실주의자였죠. 이 점을 보아 톨스토이의 MBTI는 아마 N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저처럼요. 아내는 S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저도 톨스토이와 같이 N으로서 망상이 참 재밌는데 아내분이 뭘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어쨌든 결국 이런 성격 차이는 날이 갈수록 극명해졌고 이는 톨스토이가 자신의 말년을 힘겹고도 불미스럽게 보내게 된 원인이 됩니다.
톨스토이가 50세가 될 때부터 그가 82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그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큰 전환점을 가집니다. 그의 대표작인 전쟁과 평화, 그리고 안나 카레니나를 완성해서 명성을 얻은 톨스토이는 40대 후반에 중년의 위기를 겪으며 삶과 죽음, 그리고 종교의 문제를 깊이 숙고했습니다. 고백록은 톨스토이의 생애를 사실주의 문학 중심의 전반기와 종교사상 중심의 후반기로 나누는 분기점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한동안은 문학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신학과 성서 연구에 전념한 톨스토이는 기존의 기독교에 실망한 나머지 자비, 비폭력, 금욕을 강조하는 자신만의 새로운 교리를 제창합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바탕을 둔 톨스토이 주의는 그가 발표한 작품 속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작품은 톨스토이가 명성을 얻고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공황을 겪는 과정에서 나온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톨스토이는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첫째와 셋째 질문의 답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 하나만으로 살아간다는 게 톨스토이의 답이었습니다. 천사와 인간의 만남이라는 어쩌면 너무나 익숙한 주제를 자신만의 기독교적인 철학을 통해서 훌륭한 작품으로 승화시키며 톨스토이는 인생의 위기에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사유한 것이죠. 톨스토이의 활동에서 문학보다 종교의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부인과 자녀와의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명성과 함께 톨스토이를 일종의 성인으로 떠받드는 추종자들이 야시아나 폴야나로 몰려오기도 했죠. 물론 진지하고 성실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를 악용하는 식객들도 적지 않았죠. 이즈음에 톨스토이는 청빈과 금욕을 예찬하면서도 정작 안락한 삶을 떨치지 못하는 본인에 대한 자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급기야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생긴 자리를 일부 추종자들이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아내와 추종자들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고 이는 이후의 작품의 판권 문제와도 얽히며 톨스토이와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말년까지도 부활 등의 작품을 발표하며 필력을 과시했습니다. 물론 도중에 종교 문제로 러시아 정규에서 파문당하고 사회 비판으로 인해 러시아 정부와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80회 생일에는 전 세계에서 축하 인사가 올 정도로 명성의 절정을 맞이했죠. 하지만 여전히 가족 간의 갈등은 존재했고 1910년에 톨스토이는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었던 딸 알렉산드라에게 모든 저서의 판권을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죠. 이에 격분한 아내 소피아는 이때부터 남편을 감시하며 사이가 더욱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발생한 사건이 그 유명한 톨스토이의 가출이었습니다. 1910년 10월 27일 밤 톨스토이는 자기 서류를 뒤적이는 아내의 행동에 격분한 나머지 가출을 결심했죠. 그는 한 집에 살고 있던 친구 겸 주치의 두샨 마코비니와 함께 몰래 집을 빠져나와 기차를 탑니다. 다음 날 그의 가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족들은 충격에 빠지죠. 며칠 후에 톨스토이는 기차 여행 중에 감기에 걸리게 되고 이는 곧이어 폐렴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작은 간이역인 아스타포브의 역장 집을 빌려 몸져 누운 톨스토이는 가출한 지 열흘 만인 1910년 11월 7일 새벽에 그곳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시신은 야시아나 폴야나로 운구되어 묻혔고 그렇게 러시아 문학의 별은 숨을 거두고 하늘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와의 만남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톨스토이의 삶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지금까지도 최고의 작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톨스토이가 가출, 또 욕망의 추구를 겪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은 때로는 위대해 보이기도 때로는 한없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네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톨스토이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창작에서 찾아내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서 기억되고 살아있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그렇기에 여러분도 타인과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일에 몰입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작소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